자,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우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우고, 이제 원을 배웠으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워요. 근데 보통 어떤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면은 이제 연립하거든? 교점 찾는 식을 이용하는데, 원은 굉장히 특수한 도형이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1번 별표고 2번은 별표는 안 쳐드릴 거야. 잘 보세요.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선은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쓰기도 하지. 이걸 우리가 음함수 형태라고 배웠고, 원과 직선의 위치 경계를 파악을 할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만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교점이 두 개인 거고 이거는 교점이 한 개인 거고 이건 교점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 둘을 잘 연립을 해. 그러면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않니? 그쵸? 근데 이게 뭐예요? 2차 방정식이고 교점 찾는 식이란 말이야. 그럼 근이 최대 몇 개? 두 개겠지, 그지? 판별식이 양수면 근이 두 개고 판별식이 0이면 근이 한 개고 판별식이 음수면 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판별식이 양수인 상황, 이게 판별식이 0인 상황, 이게 판별식이 음수인 상황으로서 우리가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랑 똑같습니다. 그냥 연립하기가 조금 더 귀찮을 뿐. 되시죠? 근데 이런 방법이 있어. 뭐냐면 원중심과 직선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잘 봐요.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원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원의 반지름 r보다 더 짧아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원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만나게 되면 원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보다 더 깁니다. 이걸 이용해서 위치관계를 파악하면 식이 훨씬 간결해지는데, 이걸로 원의 접선의 방정식까지 다 유도가 돼요. 두 가지 스타일을 보여드릴 건데 249번이야. 자,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보가 다 밝혀져 있으니까 그냥 그려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원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이거든. 그쵸? 근데 얘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5인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쵸?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걸 대수적으로 증명해 보자고. 기하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지 말고. 자, 얘네 둘을 연립해. 얘네 둘을 연립해. y에다가 x 플러스 5를 대입해 가지고. 그럼 지금부터 얘는 뭐야? 교점 찾는 식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2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위치관계를 밝히기 위해 교점 개수만 궁금한 거니까 판별식을 보는 거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음수잖아요. 교점이 없어.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이 있어.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계속 중심이랑 직선, 중심이랑 직선, 중심이랑 직선,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 중심이랑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어떻게? 가장 최근에 배운 공식으로 루트 1 플러스 1분의 0,0을 대입한 5. 그러면 2분의 5 루트 2죠. 얘랑 뭘 비교하냐면요. 원의 반지름 루트 3이랑 비교를 합니다. 누가 큰지. 그럼 이걸 제곱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거잖아.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원하는 게 루트 3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요. 루트 2를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루트 3몇? 1.7 정도. 루트 2몇? 1.4 정도. 그렇죠. 그럼 2.5에다가 1.4를 곱해놨으니까 당연히 얘가 더 긴 거야. 원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멀리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편해 보여요? 이게 편해 보여요? 비슷하죠? 근데 지금은 원방 정식도 너무 간단하고 직선도 너무 간단하니까 연립 자체가 별게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원이 막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 직선도 막 이렇게 해줄 거야. 그게 연립하기 쉽지 않아요. 그때는 원 중심과 직선의 거리를 이용하는 게 훨씬 빨라. 왜냐면 반지름도 눈에 보이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위에 점과 그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1번에다가 별표를 쳐드렸잖아요. 제가 지금은 솔루션 2로 푼 이 풀이. 이건 원에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 원에서는 이걸 쓰시는 거예요. 얘보단 얘가 빠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솔루션 2로 하시고요. 선택할 수 없을 때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자, 하나만 시켜보자. 자, 247번 해보세요. 원중심을 찾아야겠지. 뭐 이걸로 한 것 같으니까 이거 먼저 할게요. 아, 그리고 정리도 되게 빨라. 내가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여기 이제 y제곱 플러스 6y니까 9 필요하고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우변에다가 9 더해주면 되고. 그럼 중심, 그 다음 반지름. 그럼 얘랑 저 직선의 거리를 구해요. 루트 9 플러스 16에 여기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그러면은 5분의 18이지. 얘랑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야. 누가 길어? 5분의 18이 더 길어요. 그럼 반지름보다 직선이 더 멀리 있으니까 안 만나는 거지. 잘했고. 뭐 혹시 연립을 한다면 여기서 y가 마이너스 4분의 3x인 거니까 이걸 여기다 넣는 거죠. 자, 정리하면 16분의 9, 16분의 16, 16분의 25x 제곱, 그 다음 4x에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상수가 4. 자, 16 곱해서 정리하고
판별식 써보면 너무 음수지. 그래서 근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니들 암산으로 이렇게 솔루션 2를 툭툭 떼내는 거 보니까 이거 안 쓰실 것 같아. 알겠죠? 이게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41쪽 원의 접선의 방정식. 요거 배우면 이제 원 끝. 1단원도 소단원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근데 미안하지만 요건 이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외우는 거랑 외우지 않는 거랑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이 첫 번째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은 좀 중요해. 잘 봐봐.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대. 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 원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직선의 기울기를 정해준 거지. 직선의 기울기를 정해준 거지. 예를 들어 이 정도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접선이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2개 있어요.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하나가 나오고 아래쪽 방향으로 하나가 나와. 둘은 평행하겠지. 근데 기울기만 알고 y절편을 모르니까 제가 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잡아볼게. 이해되시죠? 반지름은 다 r이에요. 자, m은 기울기고 문제에서 정해줘. 그럼 난 n만 구하면 돼. 아시겠어요? 이때 접선과 원중심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원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랑 같겠어요? 반지름이랑 같겠죠? 그래서 0,0과 mx-y 플러스 n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이 들어가서 n 이렇게 되고 얘가 반지름 r이랑 같아. 그럼 절대값 n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네. 그쵸? 그럼 n은 뭐예요?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면 지금 이 n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왔다는 건 이게 2개란 얘기잖아. 자,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거야. 위에 게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아래 접선이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원은 정대칭 도형이고 직선도 지금 대칭적으로 보이잖아. y 절편의 길이가 서로 어떨까? 같을 거고 이 y 절편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 y 절편이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완벽하고, 자, 이 공식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 오른쪽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시고요. 접선 2개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놔. 저 오른쪽에 있는 증명은 안 써도 되는데 이 그림하고 위에 있는 접선의 정체, 아래에 있는 접선의 정체. 자, 여기까지 공부하세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깡패처럼 풀 수 있어요. 애들 2, 3분 걸려서 계산하는 거 우리 딱 30초, 20초 만에 계산할 수 있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잘했어. 기특해 아주. 그러니까 잘했어. 감동받았어. 알았어? 네가 나와의 수업 시간을 소중히 해주는 느낌이 들잖아.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지. 네, 일단 공식 없이 한번 해볼게.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잖아. 그러면 아우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이런 원인 거야. 근데 내가 기울기가 몇인 접선을 구하고 싶은 거야? 2.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이렇게 찾아줄 거야. 기울기 정보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2x 플러스 a라고 일단 놓을 거예요. 되죠? 그럼 a만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원중심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1이랑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문제를 풀 수도 있어. 자, y 가지고 와. 그쵸? 얘랑 0, 0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5분의 0, 0이 대입돼서 절대값 a가 돼요. 얘가 몇? 1. 그럼 절대값 a는 루트 5니까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고 위에 있는 접선이 y는 2x 플러스 루트 5.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접선이 y는 2x 마이너스 루트 5.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본인 이해돼? 어디서 놓쳤어? 일단 대충이 뭐야? 집중해. 왔는데 저기 뭐 올라가면 아깝잖아. 근데 공식으로 하면 이게 문제에서 준 m, 여기서 r을 볼 수 있지. 그럼 공식으로 그냥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접선 관점에서는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일단 필수긴 해, 이 공식은. 알겠지?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공부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결국에 y절편만 찾아내면 돼. 그치? 근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몇이냐면 2란 말이야. 그럼 얘 기울기는 몇일까? 잘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근데 우리는 이제 기울기의 절대값이 좀 중요한 거긴 하고. 맞지? 근데 봐봐 얘들아. 지금 이게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던 소삼각형이라고 해서 직각이 무려 3개나 있는 닮은 삼각형, 직각 삼각형 3개란 말이야. 닮은 직각 삼각형. 그러면 내 얘기 좀 잘 들어봐. 얘랑 지금 2배 차이 나는 거 맞죠? 왜냐면 기울기가 2니까. 그리고 이 삼각형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닮음이니까 이 작은 직각 삼각형도 밑변대 높이가 몇 대면? 1대2. 잘한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작은 삼각형도 밑변대 높이가 몇 대면? 1대2일 거야.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럼 봐봐. 이게 1대2라는 건 여기는 루트 5 아니야? 비율이. 그치? 여기도 1대2 대 루트 5를 만족하지 않겠니? 그래서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루트 5예요. 이렇게도 문제를 끝낼 수가 있어. 그럼 위쪽 방향으로 루트 5만큼 올라갔다라는 건 아래쪽 방향으로 루트 5만큼 뭐 할까? 내려오겠죠. 자, 이렇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원이 항상 이렇게 예쁘게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잖아. 중심을 또 옮겨 놓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얘들아, 이게 중심이 만약에 이렇게 옮겨져. 그래서 얘가 A, B가 됐어. 오케이?
그럼 x축, y축이 이런 대로 변하겠지? 맞아? 그럼 직선도 뭐 할까? 그렇지. a만큼 b만큼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얘들아, 원방 정식의 애들이 이렇게 장난을 쳐나? 그러면 우리도 접선을 만들어 놓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옮기시면 돼요. 알겠죠? 뭔가 거창한 공식이 아닙니다. 그죠? 자, 이거 써놓으세요. 사실은 원중심을 원점으로 옮겨서 푸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일단 저 공식도 같이 알고 있자. 자, 그림도 그리셨죠? 저 이 그림 지울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식 2개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 끝났어요. 이제 밑에 거 배워봅시다.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학문이 미적분이라는 학문이거든. 사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사실 그렇게 가치 있진 않아. 근데 이제 원에서는 워낙 접선이 중요하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단원이 있는 건데 좀 아쉽게도 거의 공식으로 끝내야 돼요. 좀 내가 싫어하는 단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어쨌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잘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잘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결론은 공식입니다. 이걸 잘 외우셔야 돼요. 증명을 할 건데, 증명을 하면 이딴 식으로는 시간 내에 제대로 못 풀겠다라는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잘 봐봐. 아닌데? 생각보다 간단하긴 한데? 봐봐. 원이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야. 근데 원 위에 이렇게 점을 하나 줘요. x1, y1.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린다 치면 접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겠지. 맞죠? 이 접선을 따보자 이거예요. 근데 잘 들어봐. 이 점을 지금 2개의 변수로 잡아놨지? 근데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2개의 변수를 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제곱 위의 점 p라고 하면 니들이 여기를 x1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를 y1으로 잡니? 아닐걸? 어떻게 잡아? 그렇지. 여기다 넣어서 잡죠. 근데 원에서는요. 얘를 x1으로 딱 잡아놓고 y를 표현하려고 하면 y1이 들어가서 x에 들어가서 뭔가 좀 불편해요. 막 이딴 표현이 돼. 점을 잡는 이유는 아마 계산하기 위해서일 텐데 이렇게 점을 잡아놓으면 식들이 계속 복잡하겠지. 그지? 잘 들어. 원은 이변수로 잡는 게 보통이고 이변수로 잡는 대신 문제 시작하자마자 얘를 원방정식에 한번 넣으셔야 돼. 이걸 찾아놓고 해야 돼요.
알겠어요? 점을 잡는 순간 대입해서 식 하나를 따놓고 하는 거야. 잘하는 애들도 있잖아. 점 잡아놓고 문제에서 준 관계식을 써서 열심히 계산을 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식이 하나 부족한데? 이러고 문제를 못 풀어와요. 이거요. 오케이, 화이팅.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사실 접선은 끝났어요. 아니, 얘가 지나는 점은 알고 있잖아. 얘가 지나는 점은 알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x1, y1을 지나는 직선인 거잖아. 나 기울기만 따면 되네? 노란색 기울기 한번 구해볼래? 승혁아? 노란색 기울기. 뭐야? 점 적어줘요? 노란색 기울기 뭐예요? 노란색 기울기 뭐야? x1분의 y1. 그래. 얘들아 집중해. 알겠지? 생각하는 걸 멈추면 안 돼. 물론 니네들이 지금 뭐 졸리고 뭐 알겠는데. 맞아? 그럼 나 하얀색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수직이잖아. 쟤를 뭐 하면 돼? 부호 바꾸고 뒤집으면 되죠. 끝. 근데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양변에 y1을 곱하고요. 마이너스 x1을 분배할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달고 있는 애들은 양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럼 이거 넘어가서 x1x 더하기 y1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1 제곱 넘어와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자, 여기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뭐 이게? 그렇죠. 1번을 이용하시면 우변을 간단히 쓸 수 있어요. 자, 증명 끝. 됐어요? 근데 외울 땐 이제 이런 걸로 외우는 건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야. 얘들아,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건 이제 이런 거지? 그치? 근데 원 위에 점을 다 넣지 말고 x 하나, y 하나에만 넣는 거야. 이렇게 외울 거야. 알겠어? 원 위에 점을 x, x, y, y 다 넣지 말고 x에 하나, y에 하나씩만 넣어주면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알겠죠? 이번에 기하 특강 나오면 들을 거야? 방학 때? 고민 중이야? 기하 들어가면 이제 원이랑 비슷한 타원 쌍곡선을 배우거든? 저거랑 똑같아. 됐죠? 자, 그럼 이제 적용시켜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 위의 점 마이너스 2,3에서의 접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3인 원인 거거든. 자, 마이너스 2,3이라 그랬으니까 대충 이 정도? 그럼 이런 접선을 찾는 거야. 알겠죠? 자, 마이너스 2,3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 직선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3을 지나게. 그렇죠? 기울기만 결정하면 되지. 기울기를 구할 때 뭐 하나를 타고 와야 돼. 접점과 원중심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을 이용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하얀색의 기울기 3분의 2를 찾아낸 다음에 승혁이 봐야지. 이렇게 갖다 적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정리할게. 3배하고 2는 분배해. 자, 그 다음에 음함수처럼 잘 가져와 봅시다. 2x-3y 플러스 13은 0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오늘 배운 솔루션 2. 지금 저 공식에서 x1, y1 역할을 하는 게 이 문제에서 뭐야? 마이너스 2랑 3이지? 잘 들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자, 이거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외워야겠죠?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별표 3개 쳐봐. 시험엔 제가 나와. 이 1, 2번을 잘 사용해서 3번을 풀어야 돼요. 잘 봐. 여기 수업을 잘 들어야 돼. 일단 별표 3개를 쳐봐. 별표 3개를 치고, 아, 미안. 위에 잠깐 와. 별표 3개 치고 위로 와. 별표 3개 치고 위로 와. 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여기 옆에다가 공식 하나 더 적을 거야. 원이 깔끔하게 안 주어질 때도 있어. 오케이? 위의 점은 뭐 줄 거예요. 보통은 원중심을 0,0으로 잘 평행이동을 시키고 저 점 자체도 잘 평행이동을 시켜서 접선의 방정식을 따놓은 다음에 다시 접선을 가져가는 짓거리를 하거든. 너무 복잡하고요. 공식 하나로 외웁시다. 자, 우리 이 공식 어떻게 외웠어요? x 분리하고 y 분리해서 하나하나에다가 점을 대입하자 이렇게 외웠지. 얘도 마찬가지야. x-x랑 x-a랑 x-a를 두 개로 딱 분리하고 y-b랑 y-b를 두 개로 딱 분리해가지고 그 둘 중에 한 괄호에만 x1이랑 y1을 대입하는 거예요.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증명은 아까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증명까지는 안 쓸 건데, 자, 이 공식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인이 되는 공식은 2개, 그 다음에 서브 공식 2개 이렇게 배우신 거야. 됐어, 얘들아? 자, 이제 이거 할 건데, 이거 배울 때 에너지가 좀 필요하거든? 10분 쉬고 와. 잠 깨고 와요. 승혁이도. 4시 15분까지 쉴게. 잠 깨고 와. 물 마셔. 화장실 갔다 와. 폰이 좀 자든가. 그래. 에너지를 충전해서 와. 이거 여기 잘해야 돼. 이제 원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게 보면 밑에 얘네들이 주절주절 말이 엄청 많아요. 승혁아. 주절주절 말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냥 우리 딱 2개의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 모든 교재에서 이렇게 풀어. 그래서 일단 이걸 설명을 할 건데, 저는 이제 다른 방법도 좀 소개를 많이 드릴 거예요. 접점 세팅, 접선 세팅 이렇게 한번 써보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접선의 방정식에도 내가 똑같이 설명하는 거거든. 접점을 세팅하고 접선을 세팅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게 시작을 못하면 문제를 아예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이 시작하는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어야 돼. 자, (261번) 봐봐요.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풀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260번으로 할게요. 260번. 자, 원이 있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6인 원이거든. 근데 어디서 접선을 그린다 그랬냐면 0,6에서 접선을 그린다 그랬어요. 곡선 밖에,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보통 접선이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 접선 두 개 중에서 접선 하나를 잡아가지고 점의 좌표를 먼저 이렇게 잡아줘요. 이게 접점 세팅이야. 됐죠? 접점을 세팅하면 두 가지 짓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원 위의 점을 이변소로 잡아놨으니까 원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접선을 세팅할 수가 있어. 왜냐면 오늘 배웠거든. x1x 더하기 y1y는 6.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니? 근데 이 직선은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바로 0,6이지. 얘는 너 봤자야. 사용했기 때문에 1번식이랑 같은 게 나오고, 여기다 0하고 6을 대입해서 x1과 y1을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식 하나가 만들어져. 그지? 요게 두 번째 식이야. 그래서 1번, 2번 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럼 y1이 1이지? 그럼 1 들어가서 넘어가니까 5니까 x1은 뭐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와요. 나는 점을 하나 잡고 시작했지만 점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야. 얘가 루트 5,1이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5,1. 됐나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x1, y1, 얘네들을 x1, y1 취급해서 접선 두 개를 써내면 되겠지. x1, x 더하기 y1, y는 6. x1, x 더하기 y1, y는 6.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되세요. 근데 보통은 0,6 같은 친절한 점을 주진 않아. 뭐 1,6이나 1,5나 뭐 이딴 걸 줄 거니까. 여기는 연립 2차 방정식이랑 위에 거랑 해가지고 연립 2차 방정식을 한번 푸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솔루션 2입니다. 접선을 세팅할 때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0,6을 지나긴 하잖아. 그럼 접선을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여기서 m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이게 접선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위치 관계로 배운 게 얘랑 원중심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습니다. 배운 적 있죠? 자, y 넘기셔서 원중심과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역치. 이게 반지름의 길이 루트 6이랑 같은 거지. 괜찮니? 그러면 절대값 6은 루트 6m제곱 플러스 6이 되거든? 어차피 넘어오면 루트끼리 곱하는 거니까 루트 안에 넣고 곱해버리는 거잖아? 제곱하면 이 돼서 m제곱이 5가 나와요. 되세요? 그럼 m은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여기다 대입해주면 접선 두 개가 나오는 거야. y는 루트 5x 플러스 6 하나, y는 마이너스 루트 5x 플러스 6 하나. 이게 솔루션 2. 괜찮아? 뭐가 나? 나도 이게 낫거든? 모든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해놔.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접선을 구하는 순서를 문제에서 정해놓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라스트 솔루션 3. 얘가 접선의 방정식을 완벽히 이해하는 애들이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잘 봐. 지금은 점이랑 원방정식이 너무 쉬워서 솔루션 1, 2, 3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봐. 결국에 솔루션 1은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배운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한 것 같거든? 그러면은 첫 번째 배운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접선을 세팅을 할 때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지 않을까?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기억나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r이 나와 있잖아. 루트 6. 그러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변하지 않아? 그치?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요? 0,6을 지나. 그럼 여기다 0하고 6을 넣으면 문제가 끝나. 이해되세요? 나 아직 안 끝났어요. 잘 들어봐. 여기서 이제 제곱해가지고 m제곱을 구하면 이제 m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이게 있잖아. 접선이 4개 나와. 잘 봐. m이 지금 루트 5면 접선이 이렇게 하나. 그치? m이 마이너스 루트 5면 접선이 이렇게 하나. 이 총 4개 나오잖아요. 여기서 니들이 셀렉을 해야 돼. 잘 봐. 맨 처음에 이 세팅 자체가 뭐냐면 기울기가 m인 2개의 접선을 세팅하고 출발을 한 거야. 그죠? 여기서 0,6을 지나는 접선을 찾았더니 이 2개의 접선이 나온 거란 말이야. 기울기가 루트 5짜리 접선 2개가 나온 거야. 나는 위에 있는 접선을 원해? 아래에 있는 접선을 원해? 그래서 이렇게 셀렉할 수 있으면 돼요. 셀렉하는 방법은 기하적으로 셀렉을 하는 거야.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5인 직선도 2개 나오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쪽 방향으로 하나 해서 2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위에 있는 걸 원해? 아래에 있는 걸 원해?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마지막에 테이크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솔루션 3가 제일 빨라요. 근데 얘는 이제 수학적으로 완벽한 방법은 아니야. 맨 처음에 접선을 2개 잡고 시작하다 보니까 기울기 2개를 구하고 나면 접선이 4개 탄생해. 그래서 이 솔루션은 어떤 교재에도 없어요. 한 번 더 해볼게. 261번. 오, 그렇지. 자, 한 번 더 해볼게.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는데 1,2에서 원의 접선을 그린데 1,2면 여기잖아. 사실 그림을 정말 잘 그리면 이렇게 접선 하나는 공짜예요. 이럴 때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도 접선이 하나 더 나오지. 그지? 이번엔 솔루션을 3, 2, 1 거꾸로 한번 가보자. 자, 접선을 어떻게 세팅한다고? 오늘 배운 잘 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출발하는 거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오케이? 요 접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 1,2. 문제에서 준 1,2. 문제 끝. 다 푼 거야. 마지막에 셀렉만 하면 돼요. 가자.
물론 이제 무리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루트만 한쪽에 모아놓고 이제 제곱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자, 제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4m제곱 플러스 4가 나와서 넘겨주면 이렇게 지워지고 3m제곱 플러스 4m이 나오죠. 그러면 3m 플러스 4랑 m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m 값이 뭐랑 뭐 나와요?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4. 이해돼? 그럼 0 넣으면 첫 번째 접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넣으면 두 번째 접선. 마이너스 3, 4, 9분의 16, 9분의 25, 3분의 5, 3분의 10. 여기서 마지막에 셀렉. 기울기가 0인 접선은 몇 개야? 하나? 둘. 나 위에 있는 거 원해? 아래에 있는 거 원해? 위에 있는 거. y는 2.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접선도 원래 몇 개야? 2개. 근데 나 위에 있는 거 원해요? 아래에 있는 거 원해요? 위에 있는 거. 그럼 절편 더 큰 거. 이렇게 셀렉을 마지막에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죠? 자, 솔루션 2. 모든 교재에선 이렇게 가르쳐. 접점 세팅, 대입, 그 다음에 접선 세팅, 여기에다가 1,2를 대입하는 거야. 얘들아 x1, y1에 1,2 대입하면 안 돼. 가끔 그런 놈들이 있어. 그리고 1번식이랑 2번식을 연립해서 x1, y1을 하루 종일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확인합시다. 자, x1이 마이너스 2y1 플러스 4다 보니까 얘가 여기 대입돼요. 그럼 4y1 제곱 마이너스 16y1. 내가 좀 빨리 푸는 거긴 또 한데 꽤 걸려 지금. 여기까지 돼? 그럼 5y1 제곱 마이너스 16y1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 자, 인수분해. 그러면은 5, 2, 16 해가지고 16 나오죠? 마이너스 달려야 되고. 그럼 봐봐. y1이 뭐랑 뭐 나왔어? 5분의 6하고 2 나왔죠? 그렇죠? 각각 x1을 구합니다. 자, 2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x1은 0이고요. 5분의 6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12 플러스 5분의 20이니까 5분의 8이야. 알겠어? 그럼 첫 번째 접선은 여기 있는 x1과 y1을 이용해서 접선을 만들어주고 x1, x 더하기 y1, y는 4 이렇게 양변을 5배 해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뭐 접선이 저기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0과 2를 대입해주면 x1, x 더하기 y1, y는 4. 그럼 2y는 4니까 y는 2라는 접선이 만들어져요. 자, 이게 솔루션 2. 오케이? 근데 결국 1, 2를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접점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라스트. 솔루션 3. 맨 처음에 1,2를 쓰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1,2를 지나는 접선을 세팅해 놓고 출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원중심과의 거리를 구하는 거지. mx 마이너스 y고 마이너스 m 플러스 2야. 자, 거리 구할게.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00. 그러면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들어가지. 근데 내가 m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되죠. 는 반지름 2. 되고 있지? 봐. m 마이너스 2 절대값은 2루트 m제곱 플러스 1. 풀어내면 m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m제곱 플러스 1. 사실 풀어낼 필요 없이 위에서 바로 제곱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어쨌든 만들어진 이식 보면 솔루션 1의 이거 아니야? 그죠? 훨씬 빨라요. 되세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수단을 가지고 풀지 결정하시긴 하는 건데, 문제가 기울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솔루션 1이나 솔루션 3를 쓰는 거고, 내가 접점의 좌표가 필요한 어떤 특수한 순간에는 솔루션 2를 쓰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험 출제율 거의 100%.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245번부터 261번까지는 숙제고, 오늘 풀어오신 문제 중에 질문이 있어요. 그거 풀고 마칩시다. 자, 일단은 281, 304, 307. 숙제 그 일단 A 단계 하고 그 B 단계는 내가 좀 이따 내줄게. 8488 96. 다는 못할 것 같은데 최대한 해봅시다. 281번 보세요. 두 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이 별거 없어요. 여기 보세요. 원이 요래 있어. 근데 이 두 원의 넓이를 둘 다 동시에 이등분해야 돼. 뭘 지나면 될까? 그렇죠. 원중심을 지나면 돼요. 원중심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건 반지름도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여기 봐봐. 원중심을 따. 축일 듯이. 원중심을 따. 축일 듯이. 원중심을 따요. 축일 듯이. 원중심을 따. 축을 읽듯이. 문제 끝.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시면 돼요. 점 뭘로 할 거야? 이걸로 할 거야? 이걸로 할 거야? 이걸로 하자. 그 다음 기울기 구할게. 3분의 3. 끝. 어때? 직선 자체가 굉장히 변수들이 사라지죠. 이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84번. 자, 방정식이 원을 나타낼 때 그 넓이가 최대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일단 이 원중심, 원의 정보들을 찾아볼 거예요. 반지름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보이시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ay 보이시죠? 그 다음에 상수항 역할을 하는 11a 제곱 마이너스 7은 넘겨놓을 겁니다.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상수항들을 더해주자. 자, 절반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이 필요하지? 더해주고, 그 다음 얘는 절반 3a의 제곱, 9a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변에 9a 제곱을 더해줘요. 그럼 이제 얘는 x 플러스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 얘는 y 마이너스 3a의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8이래. 이해돼? 좌변은 중심에 대한 정보인 거고 우변은 반지름에 대한 정보인 거지. 근데 지금 원넓이를,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원넓이를 뭘로 만든대요? 최? 그럼 이걸 이제 최대로 만드시면 돼요. 몇 차 함수야? 그래. 끝이야, 끝. 그리고 이런 거 최대값은 우리 암산해요. a에다가 그냥 1을 넣어버리면. 그렇지. 잘한다. 그럼 여기가 9야. 그죠? 답은? 그렇지. 넓이 최대값은 9파이가 되는 거고. 넘겨서 288. 자, 2,1이랑 2,9를 지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는 더 좋은 질문인 거지. 이게 뭔가 헷갈렸다는 거니까. 봐봐요. 2,1하고 2,9를 지났는데 그리고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원이 약간 이런 식의 원이 하나 나오는 거고, 그쵸? 또 이런 식의 원이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잘 그릴 자신은 없어. 오케이? 그럼 원중심이 오른쪽이 하나 왼쪽이 하나 나올 건데 원중심은 이렇게 y좌표 값이 같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과 9의 평균값인 5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지. 사실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원 하나만 세팅할 건데요. 중심 모르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라고 세팅을 할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무슨 좌표? y좌표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x축에 접한다 그랬거든, 원이. 그쵸? 그래서 여기가 b제곱. 됐지?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몇 개야? a랑 b. 문제에서 준 점이 몇 개야? 2개. 대입하면 끝. 자, 2,1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에 2,9를 대입할게요. 빼면 여기서 이거 빼는 거지. 오른쪽 0 될 거고, 그럼 b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18b니까 16b.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81이니까 마이너스 80. 그럼 b가 5 나옵니다. 자, b가 5면 여기에 5를 대입해서 a-2의 제곱이 25 마이너스 16, 즉 9거든요. 그럼 a-2는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럼 a는 5 또는 마이너스 1. 됐죠? 그래서 중심좌표가 5,5 아니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두 개 나온 거예요. 다 됐니? 여기가 5,5, 이쪽 점이 마이너스 1,5. 그럼 원중심 사이의 거리는 6. 이렇게.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갈게. 50분입니다. 296번. 나머지 질문 3개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거 꽤 중요한 개념이 나왔네. 안 그래도 문제 풀면서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질문을 잘 해주셔가지고
자,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원 위에 점 P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자, 지금 얘가 중심이 7,1이고 반지름이 루트 8이거든. 루트 8이면 루트 9보다 약간 작으니까 반지름이 3보다 약간 작다고 생각하면 돼. 요 정도.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진하게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됐죠? 근데 뭘 중심으로 한다 그랬어? 원점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어. 근데 만약에 점 P가 여기야. 그럼 원이 이걸 반지름으로 갖는 원이 하나 그려지는 거거든? 맞죠? 그럼 점 P가 멀면 멀수록 원 넓이는? 원 반지름은? 길어지겠지? 결국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P가 있을 때 어디 있겠냐 이런 문제예요. 알겠죠? 자, 얘는 어떤 보조선을 사용하게 되냐면 원 밖의 점과 원 중심을 이은 선의 연장선. 이게 보조선이야. 오케이? 단위 됐니? 점 P가 여기에 있을 때 원의 최소가 그려지고요. 점 P가 여기에 있을 때 원점 O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최대 원이 그려지죠. 최대 원이. 되죠? 요게 이제 반지름 길인 거잖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0,0과 7,1까지의 거리를 구해. 루트 49 플러스 1.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더해주면 돼요. 반지름 몇? 2루트 2. 요거 5루트 2니까 둘이 더해서 7루트 2가 되는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면 거리의 최대값. 여기 볼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의 길이를 빼주면 거리의 최소값. 오케이. (301) (304) (307) 이 세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요. (343번까지) 얘들아, 원래 우리 오늘 숙제가 304번까지였죠? 제가 여기다가 번호를 적어 드릴 테니까 까먹지 말고 풀어보세요. 얘들아, 여기부터 공부 잘해야 돼. 좀 공부 열심히 했던 애들도 힘들어하는 원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숙제인데 문제 수는 많지 않지만 한 문제 한 문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얘들아, 이거 숙제해. 그 다음에 풀고 채점해. 틀린 거 고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여기 복습하는 거야. 그쵸? 필요한 개념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문제들 아직 몇 개 없으니까 할 수 있어요. 끝. 수고했습니다.